시장을 속이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게 외국계거든요. 제가 전번 시간에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믿지 마라 완전히 뒤통수 때리잖아요. 저는 이거 설계됐다고 보거든요. 부정적 보고서 내갖고 우리를 다 팔게 해놓고 지네는 싹 걷어갔다가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에 급등시켜버려요. 1월 2일 대비해서 100% 올라간 게 거의 80개나 돼요. 이거 엄청난 종목장이거든요. 원전, 스테이블 코인, 전력 설비 이런 테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서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종목 찾는 게 초보자는 힘들 거라고요. 다음에 가능성 있는 거를 제가 제시해 볼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30, 50 잘하면 더블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 원전주에서 노렸듯이 이런 것도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수익 내기가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주간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항상 경고한 게 지수단은 갖췄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요동을 치는 급락급등의 변동성이 심할 거다라고 예측해드리고 선물이 거의 뭐 5 내지 10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지금 그런 장이 저는 그냥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이용하는 이걸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테슬라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잖아요. 저는 그거 예상 안 해요. 지금 장의 특징이 예상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서프라이즈 나올 건데 실제로 세로는 죽일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이 쇼크 나왔는데 땡겨버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나쁨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걸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용하는 갖다해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에너지들이 롱으로 잡히냐 숏으로 잡히냐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테슬라 딱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테슬라 330개면 하방이에요. 그럼 이유 갖다 붙일 거예요. 컨센서스가 어땠니,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300불을 깼다가 207, 80에 돌릴 것 같아요. 근데 350을 돌파해요. 그럼 조금 더 에너지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쌍봉에서 제가 26일부터 SK하이닉스 이상합니다라고 그랬죠. 빌려다가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제가 전번 시간에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믿지 마라 완전히 뒤통수 때리잖아요. 그 보고서를 저는 이거 설계됐다고 보거든요. 꼭 외국계들이 그런 패턴의 보고서 이걸 제가 뭐라 그럴까 이걸 설계 좋게 얘기하면 디자인됐다고 그러고 네. 뭔가 제가 어떤 경험도 했냐면 부정적 보고서 내갖고 우리를 다 팔게 해놓고 지네는 싹 걷어갔다가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에 급등시켜버려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면에서 논리적이냐 하는데 당한 게 바보지. 꼭 카드 게임에서 치팅 기술도 기술이다 같이 시장을 속이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게 외국계거든요. 그래서 좀 실전에서 요새 투자자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럴 때 아주 좋은 전략이 있어요. 하지마 제거법을 찾고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떤 이벤트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30에서 50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어떤 갑자기 돌발악재가 나와서 급락할 때 나눠서 하시면 딱 먹어요. 그 다음에 호재 나왔는데 뭔가 슈팅 나오고 갈 것 같은데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탄력성이 둔할 땐 그거는 오히려 호재 때 때리는 게 정답이고 그런 것만 잘 하셔도 요새 시장에서 어떤 선별화 전략을 잘 유도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거를 집중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변수에서 우리가 X1이라는 하나를 딱 정하자고 그랬잖아요. 뭐 드론이든지 구리라든지 힛돌이라든지 이제는 저는 여전히 미국은 드론만 집중하려고 그러고요. 오늘은 중국의 건설 시멘트를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도 얘기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초 대비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그니피션트 세븐 하느니 드론 관련주들 해갖고 거기서 매그니피션트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예. 네. 아니 그 인식을 자꾸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심지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갖고 포스코으로 파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것도 제거해서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갈 확률, 변동줄 확률 이걸 확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걸 수치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장의 데이터 디펜던스로 수치에 의해서 판가름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파생된 간단히 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테슬라 하나만 해도 상방하방에 그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 파생된 상품들. 이게 또 에너지를, 기초자산의 에너지를 깎아먹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오늘 딱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시죠. 1월 2일 기준으로 1월 2일 날이 나스닥이 19,2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작년 연말 연초에 팔아갖고 4월 달에 들어와갖고 지금 딱 파시면 귀신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나라 팔아갖고 미국 가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은 수익 난 거 있고 아직도 손해난 게 있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1월 2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지금까지 버텼으면 9% 인덱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를 고통을 잡았냐면 23% 급락했다가 4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40% 올랐습니다. 요 잣대를 잘 보십시오. 40%. 인덱스가 40%다. 그러면 이거를 초과하는 종목은 딱 M7이 하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입니다. 이 M7이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빵 얘기 안 하잖아요. 빵이 이제 M7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사그러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름을 뭘 질까라고 지금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근데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는 1월 2일 날이 138불입니다. 마이너스 37까지 곡소리나게 급락시켰다가 여기서부터 더블 게임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는 이게 26% 갔고 저점에서는 100% 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똑같아요. SK하이닉스가 저점에서 딱 100% 갔거든요. 둘은 쌍둥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는 418불에서 17불 갔다가 요게 이제 상승률이 인덱스하고 똑같아요. AI 대표주. 요 49%, 40%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파벳. 이거는 1월 2일 갖고 지금 마이너스 20 됐다. 여기 35%인데 지금 1월 2일에서 똔똔이에요. 그냥 지금 버텼으면 그 제자리예요. 이거는 감각적으로는 마이너스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AI 대표주인데도 이 모양이에요. 테슬라가 끔찍한 겁니다. 1월 2일 날이 379에 거의 반토막까지 43% 갔다가 지금 현재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2%, 저점에서는 50%예요. 네. 그래도 지금 이게 굉장히 또 고민이죠. 이제는 사이가 나빠지고 또 이제 내년도 그 선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주 계속 노이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330에서 350에서는 파십시오. 여기서는 이 에너지가 이만큼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플러스 에너지보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직전 저점은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저점은 약간씩 높아져요. 270, 280. 네. 전 여기만 오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 매매로 이거는 6개월 동안 그냥 박스만 봅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참 제일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243불 30% 빠졌다가 대반등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역발상 전략으로 하면 이제 이쪽 연결된 게 먹을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M7 종목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먹을 게 더 많다. 수익이 애플만. 애플만. 예. 네. 그럼 애플하고 연결될 게 뭐예요, 지금? 폴더폰. 그 다음에 애플 자체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에너지가 이제는 저는 폴더폰 같아요. 소부장의 폴더폰.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에너지를 줄 거, 거기서 순환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 한번 보시죠. 연초에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것도 인덱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것도 큰 에너지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리고 아마존도 보시면
연초 대비에는 3% 올랐어요. 저점에서 40%.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도 가만 보시면 인덱스만큼 카바는 해요. 그런데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M7은 다 매도하고 다른 거 계속 제가 주장하는 F 드론으로 계속 언제까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될 때까지 작년도만 하면 저런 얘기만 했어요. 종전이요? 예, 휴전이 아니라 종전. 그러면 저는 좀 끔찍하게 종전됐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크림반도 플러스 돈바스 지역 내주고 나토 가입도 안 되고 예, 이런 상황이에요. 휴전 상태는 갖다 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거나 유럽 나토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작년도에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막 떠드는데 지금 요새 재건주 입도 앞방긋 안 하잖아요. 계속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물류나 갈등 구조에서의 그 전쟁 드론 이런 것들만 지금 얘기하지 또 자원 개발 뭐 히토류 이런 얘기하지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이 현실이 지금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그나마 나아요. 연초 대비해서 50% 올랐고 근데 저점에선 40%의 인덱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저는 지수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 때문에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오르는 그 립 서비스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전 치명타가 언제 나오냐? 파월이 그만둔다든지 그 전에 금리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하는데 시장이 꺾어지는 거예요. 침체로 가는 확인, 그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도 못 막는 상태가 될 것 같고 그거는 금년 빠르면 10월에서 내년도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 시장은 그래서 저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리고 똑같이 1월 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거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이제 코스피 200이고 요 밑에가 코스피인데 그냥 100%짜리만 요 현대로템, 두산에너비티, 하나, 풍산, 현대건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이런 것들은 지금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옆에도 가지 마세요. 차익 그 전번에 하나 오션 7만 원대 초입사면 8만 5천 원 정도 단타는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나왔는데 요것도 트레이딩 급락해서 한 20-30% 빠지면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매매지 이게 새로운 고점으로 주도하려면 저는 이런 개념이 조선유와 원전이 주도하려면 협상을 봤어요. 관세. 니네들 다 면제해 줄게. 이런 거를 받아내지 않는 한 힘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을 열어서 미국의 군함을 져주거나 뭐 들어와서 뭐 원전이나 SM을 해주는데 니네들은 관세 무풍으로. 트럼프가 그거를 할까라고 깍두하지만 그걸 받아내야 돼요. 그거를 협상으로 받아내면 새로운 물줄기의 주도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세금 부분에서 관세에서 몇 프로 계산하고 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고점 못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1월 2일 대비해서 100% 올라간 게 거의 80개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종목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들 원전,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또 전력 설비 이런 테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서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갖고 계속 흔들면서 이 빈집된 거를 돌아가면서 여기서 먹을 걸 찾는 뭐 포스코 그룹을 찾든지 2차전지에서 찾든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찾든지 이런 것도 트레이딩이고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급락할 때만 디프리 파동 정도 이게 저는 3개월은 무조건 이렇게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목 찾는 게 초보자는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음에 가능성 있는 거를 제가 제시해 볼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은 팔았지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 관리가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6만 원, 7만 원 박스에 6만 5천 원 중심 갖고 왔다 갔다만 하겠죠. 삼성전자도. 네. 네. 그러니까
6만 원 초입이면 매력 있어요. 한 10%. 근데 6만 5천에 7만 원에서는 뭐 3%, 5% 전에 제가 이재용 회장 무죄되면 3% 정도 나올 거다. 딱 3% 찍고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은 시장에 그날 롱에 붙어 있나 숏에 붙어 있나.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SK이니시 두 가지만 보시고요. 두 개가 플러스예요. 그럼 올리는 날입니다. 두 개가 마이너스예요. 죽이는 날이에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예요. 그럼 상승폭과 삼성전자가 전체 코스피의 16%고 SK하이닉스는 8%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진폭과 10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요 계산하면 그날 포인트가 나와요. 수학적으로. 네. 20포인트 올랐다가 또 올렸다가 플러스 요새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했어야 돼요. 삼성전자 500원 플러스 10, 1000원 20. 근데 플러스 1000에서 보합 찍었다가 마이너스. 이런 게 선물 갖고 5포인트, 7포인트 진폭이 나오는 게 그거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이제 요번에 일본이 협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져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만둘 것 같고 새로운 변화에 또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하고 이런 전국 혼란한 상황에 금리 변수가 만약에 요동을 치면 작년 8월 5일 같은 또 엔켈이 나올까 봐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일본 금리하고 미국 10년짜리 스프레드 비교해 가면서. 그런데 요번에 저는 자동차 받은 게 저는 이면거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냈다. 근데 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언론에 안 나왔지만 그저 미국 채권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눈 집어도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핸들링이 원더풀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미국 자동차 협회가 또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당장 지금 그거 반대한다고 데모 시작할 것 같은데 GM하고 포드 또 이쪽이 또 날 들고 일어날 거고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도 않았는데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잘 해결이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현대차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난 채권 같아요. 가장 지금 미국이 겁나고 있는 게 이 미국 채권 쪽 부분의 유동성이거든요. 네. 이거를 일본밖에 풀어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딜을 하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10년짜리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이 이거는 협상을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할 게 갖다 얘기해서 몸으로 때우는 알래스카 가서 고생해 가지고 끌고 와서 시일가스 많이 2배, 3배 사줄게요. 카드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해갖고 풀어주겠습니다. 이거 재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은 가스관 개발에도 참여를 하기로 했죠. 하긴 했는데 네.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저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일본 60, 우리 40. 만약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면. 네. 그러면서 일본 우선주의가 계속 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장은 그래도 아직도 돌다리 뒤돌아보는 거를 이 지표 갖고 한번 참고해 보시죠. 제가 이게 공포지수 UVXY인데요. ETF 1월 2일이 21불이에요. 요게 이제 4월 달까지 152%라는 급등하면서 제가 이거 갖고 4월 7, 8일 날 바닥 찍었습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이거 UVXI는 바닥 때는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첫 번째 파동 제가 23불, 25불을 딱 찍을게요. 여기까지 갔다 거 이게 1차 지진 났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여기서 한번 파동을 주고 꺾였다가 이게 N자 치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5 나오고 뭔가 어디서 뭔가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까지 요것만 뒤져보시죠. UVXY를 한번 사보셔갖고 23불, 25불까지 가면 한번 첫 번째 파동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 N자 가면 이거는 다 현금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리에서는 큰 위험은 없는데 23불 정도 찍었을 때가 위험 신호다. 첫 번째 그쵸, 위험 첫 번째 신호다. 위험 신호. 요거 갖고 해지 전략을 세워서 네. 미국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 지진이나 터진 다음에 보지 말고 얘 갖고 시장의 그 크래시 감지기라고 그럴까요? 요거 갖고 한번 계속 추적을 해 보시고요. 10년짜리 국채금리는 늦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지금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저점대의 상승률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용의 행동이 지금부터 계속 달라요. 엔비디아는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6월 26일부터 SK하이닉스는 숏을 거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내일 이제 왜 그랬는지 증명서 받는 날 같아요. 뭐 또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6월 26일 30만 원이고 7월 11일 요거 살짝 돌파 이제 쌍봉 찍은 날이에요. 7월 11일과 6월 26일에 여기 가면 엔비디아가 6월 26일 155불이었어요. 7월 11일은 딱 가면 164불이었어요. 고점은 174불이에요. 계속 올라요. 엔비디아는. 끼역끼역 올리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동거리냐. 12%. 7월 7일이 요번에 한번 저점 자리였거든요. 26만 4천 원까지 갔다가 3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장중 저점이 요거에 또 26만 3천 원. 또 살짝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요 26만 4천 5천 원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다고요. 내일 그 성적표 받는 날입니다. 내일. 이걸 절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전번 주 본 거거든요. 이거 계속 올리는데 여기가 뭔가 냄새가 있어 하니까 저는 요걸 지지하나만 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파동은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 올리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여기 딱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절대 이게 제가 하나의 척도인데 이 저점과 고점을 4등분해서 이 75% 능선을 지지하면 이 고점을 자꾸 시도하는 파동으로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게 27만 원이에요. 이걸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당연히 이걸 끌고서 요 고점을 반이라도 갖다 놔야 돼요. 28만 원대. 그런데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요 26만 4천을 깨면서 25자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마 1조짜리 그 비차익에서 뭔가 매도가 나왔거나 현선물 합쳐서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공격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 소부장들이라든지 주변주들이 다른 것들이 현대차가 올라가거나 다른 게 커버해 주지 않는 한 변동성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 거꾸로 올려야 돼요. SK하이닉스 빠져도. 그런데 같이 또 마이너스면 그러면 요새 4, 50은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 갖고 볼래요. 내일 이제 테슬라 아침에 딱 나와서 뭐 시간외 거래가 어떻게 되고 뭐 또 컨퍼런스 어떻게 나와서 아침에 프리마켓 딱 시작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나올 때 두 개가 플러스로 가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지 마이너스 가는지 그거 갖고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동성은 이 시가상위 종목 갖고 롱숏만 지금 지배하는 장 같아요. 수익률 게임 주는 거가 없고요. 네. 그러면서 종목은 계속 순환시키는데 이제 제가 폴더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현대차 올라간 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인데 이게 일본과 같이 한 15%로 낮춰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차피 미국에서 일본 차하고 우리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어떤 쉐어 갖고 또 싸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꼭 같이 롱을 걸지 하나를 롱숏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토요타 롱하고 현대차 숏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관세를 규정 지킬 때 거의 똑같아야 돼요. 진짜 일본하고 똑같아야 돼요. 적으면 더 좋고. 그러면 뭘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일본은 채권 딜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만한 커버할 게 이제 조선?
그냥 그 시일가스 두세 배 사주겠습니다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열심히 빨리 들어가고 공장 빨리 쳐서 그 일자리 창출에 이런 것들 기여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키워서 그 규모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거래를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 갖고 보냐면 이번에 현대차가 투자 30조 하겠다고 두들겨 맞은 자리 있잖아요. 3월 25일. 그게 얼마쯤이에요? 23만 6천 원입니다. 지금 딱 10,000원 이걸 뚫어야 돼요. 네. 그거 갖고 판단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도요타가 거의 이렇게 12% 급등하고 뭐 혼다, 이 니스산 이렇게 급등합니다. 이게 이제 추세로 연속성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제너럴 모터스는 지금 급락을 하죠. 이게 이제 롱숏이 벌써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노이즈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가 딱 그 3월 25일 요 자리예요. 제가 이날 이 방송에서 30도 했는데 무조건 때려라. 지금 뒤통수 맞을 가능성, 세금 부분 이런 것들 트럼프 스타일은 오히려 트럼프 스타일의 거래 조건에 이 사람 보면요. 사람을 그 무한하게 하거나 황당하게 해갖고 돈을 더 뜯어내는 비즈니스 스타일의 협상가 스타일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쇼들이 많아요. 뭐 하노이 노쇼 같이 그게 당연한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절망하게 하거나 공포에 느끼게 해서 그래서 더 겁내갖고 더 투자하게끔 만드는 자기 사람으로 더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거를 뭐 통치술이라고 하면 웃기는 얘기고 이런 전법, 황당무계 전법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쓴다고요. 그래갖고 이때도 그렇게 쓸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제 18만 원까지 빠졌다 지금 올라가는데 요 고점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현대차, 기아보다 뭘 선택하냐? SL, HL 만도. 마치 SK이니스 갈 때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것들의 그 소부장 에너지를 선택하듯이 여기도 고전략, SL.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밸류체인에 관련된 것들이 속도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뭐 조지아 라인이라든지 알리바바 라인을 새로 짓는 현대제철 거기에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같이 저는 철강 강간을 같이 끌고 갈 것 같아요. 알래스카하고 뭐 이게 채산성은 저는 분석을 안 해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분석해 보면 저거는 옛날부터 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그 채산성 없다. 그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미국이 얼마나 그 관세를 깎아준 의 협상용으로 지금 셰일가스 사는 거하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빅피처는 내일 25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수부 또 이 북극 항로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FX는 간단히 해서 알래스카 연결된 북극항로 철강은 계속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체크해서 오늘 지금 보시면 하이스트리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제 거기 들어갈지도 의미시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넥스트리 1등인데 넥스트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구리 다음에 히토류 다음에 저는 이쪽을 타겟팅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품의 SL, 한중 NCS는 우리가 또 에너지 저장자체 이미 또 설정해 드린 종목 아닙니까? 오늘 급등했어요. 10%나. 그러니까 한중 NCS, 화신, HLL 만도 이게 뭔가 군집 현상 나오나 볼 거예요. 이게 군집 현상. 원전 같죠. 네.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BHI부터 쫙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이니 뭐 한전 산업이니 한전 KBS 하고 마지막으로 그 원전에 이제 그 갖다 해서 수리 그때 뭐죠 노화된 거 그 수리하는 걸로서 우진엔텍이나 오르비텍이 마지막 꽃을 핀 것 같이 여기도 군집 현상으로 미국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갑니다라든지 같이 뭐 밸류체인이 형성돼서 군집 현상이 원전주 같이 전력설비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나 볼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먹을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여기서 빈집털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부품단이. 그러니까 자동차 품목 관세가 인하가 됐을 때 현대차, 기아가 지금 자리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밸류체인인 자동차 부품 쪽을 공략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낫다. 그러니까 네. 10%는 가져야죠. 현대차가 22만 원에서 네. 23만 원 가져야죠. 갈 이때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쵸. 관점에서. 그 수익률이 지금보다 10%라면 여기서 30, 50 잘하면 더블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 원전주에서 노렸듯이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알리바마 조지아의 공장 밸류체인에 같이 들어간 기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전번에는 구리가 보였다며 히토가 보였다. 이번에는 미국 밸류체인의 자동차 부품하고 알래스카의 그 강간 셰일가스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또 정부는 부산에 내년도 지방선거 해갖고 그걸 뭔가 타켓 잡으신 것 같거든요. 해수부라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HMM이나 한국가스공사나 화성밸브나 뭐 그러면 또 강관철강이 같이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수익률 게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지금 대부분들 보면 121선 밑에 있거나 120선 근처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8월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알래스카 세일가스 수입, 또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신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그냥 그쪽 관련된 거는 딱 이렇게 그리십시오. 제가 전번에 알래스카 할 때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세아베스테지조, 하이스틸, 넥스틸. 오늘 하이스틸이 상한가 쳤습니다. 그럼 상한가 친 거는 무조건 반 때리셔야 됩니다. 요새는 반은 각도 나올 때 주고 더 가나. 이 하이스틸의 월봉 보면 5,000원과 5,500원이 계속 거의 10년간 저항이었어요. 그걸 뚫어주는 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반은 때려보고 그 다음에 아직 못 간 게 넥스틸이나 화성밸브니까 이런 걸로 자꾸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스틸이 못 가요. 그럼 밑에 딸이 다시 순환이 되는 그런 전략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스공사가 한국우주 같은, 그러니까 5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뭐 대통령이 부산 가고 HM 본사 가고 항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림 뭐 여러 가지 또 자원 개발보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거든요. 데이터로 7월 8일 날 단가하고 요 23일 단가 거의 뭐 20일 지났는데 동양철관이 1,900원 오늘 2,000원 뚫었습니다. 네. 2,000원. 하이스텔은 상한가 쳤어요. 4,600원짜리가 1,000원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큰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보면 대동스틸이니 화성밸브니 뭐 다른 종목들은 거의 똑같아요. 낮거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하나의 트렌드가 되려면 선도주가 나와야 돼요. 치고 나가는. 그래서 마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가 막 치고 나가고 더블게 막 주듯이 그런 게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HMM은 저는 북한은 물류에, 근데 이거는 내년도에 급등할 것 같아요. 저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놓고 네. 이거를 왜 내년도로 보면 산업은행의 전략이나 하나오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산업은행 쪽에서 이번에 하나오션 블록딜로 4.5%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프로 남았죠? 15%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계속 이게 10%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갖고 다른 걸 또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HM은 그렇게 흔들어 갖고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요 시간차도 그 금융의 우선순위에서의 그 펀딩 작업할 때 제가 그 전문가들이 펀딩 작업할 때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어떤 거는 담보 잡아갖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걸 뽑아갖고 그 재원 갖고 주력을 만들 때 저는 하나오션이 담보 잡혀갖고 희생양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HMM으로 언제 이동되나를 요거를 한 3개월, 6개월 코스로 잡아보시면 여기 산업은행의 그 싱크탱크들의 시나리오를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이게 때 걔네들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일정하고 맞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HMM, 해수부, 그 다음에 그게 딱 타겟팅이 나는 6월달
지방선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딱 6월이면 대충 발동은 내년 2, 3월 가는 게 딱 정확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HMM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모아가면 괜찮은 구간이네요. 3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뭐 했어요. 그리고 거치식으로 하시고 네. 3만 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각도 나오는 거라든지 그때 데이터 갖고 판단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벼운 거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화성 밸브나 이런 것들 그 부품단들 여기도 그거는 철강하고 강관하고 밸브하고 조선 기자재는 같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같이 순환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스공사가 5만 원이 여기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 5만 원이 저항이거든요. 이걸 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0,000원짜리 에너지가 더 나와야 돼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건 펀드 ETF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나 또 보시죠. 네. 그러면 타이밍을 잡는데 상대 속도에서 이게 가장 또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TF 에너지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네. 때가 됐습니다라고 계속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원자력 발전, 조선 이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내일부터 또 조선주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있더라고요, 대표님. 실적 자체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확대가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럴 때 저는 시장한테 물어보거든요. 시장한테. 네. 시장한테 어떻게 물어보니 할 때 제가 조선주를 뭐라 그럴까? 제가 요새 그 4등분 법칙과 그다음에 그 어떠한 에너지 갖고 이 전체적으로 돌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조선주에 관련된 자료겠죠? 아니 이거는 지금 다 조선주 모노파동 네. 여기 자료 보시면 D-20일, D-60일, D-120일, D-240일에 얘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그 20일 전만 보지 마시고요. 60일 전, 120일 전, 240일 전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코스피 위치하고 240일 전이가 2763이고요. 네. 120일 전이 2520이고 60일 전이 2480이고 20일 전은 300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2500, 600에서의 그 조선주의 에너지가 여기 보시면 20일 동안은 지금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현대미포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르는 거다. 이렇게 LNG선의 미포지 이제 짓는 것들 또 이 현대미포나 조선이나 하나오션은 20일 단위로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요새 오늘 올라서 그리고 삼성중공업만 플러스. 네. 요쪽 비교해 보면요. 그리고 60일 전으로 가보시면 대부분이 다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때는 현대미포가 49%, H조선이 46%, 하나오션이 60일 전에 샀는데 2%예요. 이게 뭐지죠? 60일 전. 60일 전으로는 이게 데이터입니다. 60일 전 하면 우리는 방송에서는 눈만 뜨면 조선주 하나오션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 사놓고 보면 이게 60일 동안 돈만 묶인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 하시는 게 더 낫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120일 전의 데이터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하나오션도 50%, 현대미포도 50% 이렇게 120일 전에서 사면 대부분들 조선주를 다 먹었다. 240일 전에 사면 거의 더블 이상 먹었다. 이렇게 위치가 다 나와요. 그렇게 오랜 기간 들고 계실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네. 추세가 주도주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은 제가 아까 이제 알래스카 3개월이나 6개월 주도예요. 그러면 반만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면서 반은 갖고 가시면서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나를 시장한테 물어보는.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제가 들어온 관련주를 반 갖고 때리고 사고 때리고 여기로 갔다 왔다 하고 중심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지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립니다. 현대중공업 보세요. 이게 저점은 대충 2024년도 2월과 8월 달에 저점이 쌍바닥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이 추세로 어떻게 되냐. 올라간 첫 번째 상승에 반에서 지지하고 또 이 상승에 75% 능선에서 지지하고 또 아직도 75% 능선 지지해요. 그러니까 추세는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은 저는 생명선을 37만 원 잡습니다. 이거 깨면 추세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오션도 이런 감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하나오션 제가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작년 3월부터 이상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이아몬드 패턴 같이 이 상승폭의 반 이상에서는 돌려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 7만 원 선이 생명선입니다. 7만 원 깨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노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7월 7일 날 7만 1,500원 딱 찍고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 고점 돌파는 아직 안 본단 말입니다. 힐리조선 뭐 해서 인수하고 안만 떠들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는 거 관세담 면제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러면 저는 그게 트리거는 중국이 줘야 됐다고 보거든요. 군사적으로 뭔가 대만에 놓여질 때 일본과 우리의 군사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서 막 질 때 관세 부분보다 더 큰 흐름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선에 우리 집어넣어주는 이런 에너지 나올 때나 가능한데 그거는 아직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9천억을 매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법인이 1조를 샀어요. 이게 자전 돌린 겁니다. 자전. 하나그룹에서의 그 자전 돌리는 거. 그러면 지금 수급이 참 그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때리니까. 네. 그럼 외국인 매수세로 바뀌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호재성 재료가 잘 나와도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ETF에서 자꾸 때리는 에너지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저는 하나오션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그래서 조선주보다 저는 이제 원전주가 오히려 들어온 것 같아요.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우리가 8만 원대 오면 좀 사보자 전략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전기술이 8만 5천 원과 8만 원 사이에는 오히려 사서 10만 원은 아직 돌파를 안 봅니다. 이번에 12만 원에서 전번에 8만 4천 원, 9만 원대 다반도주 또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전기술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주도주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뭔가 관세 부분의 혜택을 받을 때 플러스 알파를 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요거를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선과 원전 쪽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는 의견을 여쭤봤는데 조선 쪽보다는 그래도 원전 쪽에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부장주 중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플립 7 사전 판매가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하고 애플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대표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이제 선도주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100% 나온 그 파이nem텍 이제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가 BH하고 인터플렉스 요거를 또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BH가 그때가 13,000원이고 인터플렉스가 8,900원입니다. 이게 17,000원까지 바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로켓포를 쐈죠. 그럼 이건 매도예요. 그러면 근데 얘가 아직 안 갔어요. 인터플렉스. 그러면 BH 이번 13,000원 하신 분은 50%가 됐던 70%가 됐던 매도하시고 여기서 순환으로 돌리면서 여기에서도 종류가 많습니다.
KH바텍, 인터플렉스, 동훈아나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폴더폰 관련주에서 강화유리 기반된 기업이 신규 상장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고점 찍고 막 밀렸는데 4만 원 추입해서 얘가 급등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다 보면 저는 폴더폰이나 애플이 지금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애플에서 지금 뭔가 새롭게 뭐 할까는 저도 폴더폰 에너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그 또 갤럭시 또 폴더폰하고 같이 해서 한두 달 주도주로는 좀 틈새 주도주로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폴더폰 관련주에서 순환 매매 이런 것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수단매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항상 네. 어떤 그 군집 현상의 테마가 나오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가 먼저 나온 게 한두 개는 생겨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3개에서 5개가 군집 현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3배에서 5배가 증가돼야 된다. 지금 그 폴더폰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떠들 수 있는 끌개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럼 지금 삼성그룹에서 갖다 해서 이벤트 팔을 먹을 수 있는 게 저는 폴더폰 것밖에 없거다고 보거든요. 로봇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로봇 말씀하시니까 로봇주가 순환매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아니 다음 차례 같아요. 로봇도 지금 자율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요새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지금 20일을 지금 로봇이 20일 후에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20일, 20일 두 번 가봐요. 그러면 2달, 석 달 후에 나오면 그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내 거 털고 다시 갈 역사이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갖고 5일에서 10일 동안에 오르지 않으면 불안한 위치예요. 네. 지금 지수가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게 또 통 빠지는 날에는 개별 종목은 이게 우수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게 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일 단위로 제가 끊어서 보자고 자꾸 심리를 얘기하는 게 지금 지수 단위 또 만만치도 않은 상태니까 이게 3천을 퉁 깼다가도 아무 소리 안 할 수도 있는 장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테마 트렌드 할 때는 선도주가 나온 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니케이 지수가 3.5%나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4만 1,000선에서 니케이 지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그날 주가 지수가 3.5% 급등을 이뤄낼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3,300도 물론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3,100에서 그걸 잡아야 할지 3,200에서면 3,300일 텐데 우리가 또 그 사이에 100포인트 부러진 다음에 받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저는 5일 단위가 예측이 안 돼요. 그냥 그날에 그냥 그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어떻게 자판을 이루나 제가 하루에 1조에서 3조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유동성 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반만 깎아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일본은 미국 채권 사줄 수 있는 딜이 형성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승절 안 가는 건 다행인데 10월 달에 시진핑이 오냐 안 오냐 갖고 판단할래요. 그래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데 네. 막상 막상 와야죠.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어떻게 갖고 판단하냐면요. 네. 좀 이렇게 판단하면 좀 우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카지노주 갖고 판단합니다. 9월 전승절,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릴 9월의 전승절과 10월에 우리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의 이벤트를 연결해서 카지노주를 보신다? 그러니까 네. 카지노주도 보시면 작년도에 7,000원, 8,000원 하던 롯데관광객이 18,000원부터는
거의 2달간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네. 그럼 한 달 전에서는 롯데관광개발 사느니 파라다이스를 사셨어야 돼요. 그게 초과 수익률이거든요. 6월 달에는. 근데 이제 둘이 다 못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 빠지는 10% 빠지는 건 쉬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 온다고 그러다 안 오죠. 이거 30%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 엔터 게임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10월 말이니까 9월부터 불안불안할 거라고요.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 시진핑이 지금 뭐 실각했느니 아니니 좀 유튜브 보면 아주 그냥 난리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그 딥시크에서는 저장동팡을 얘기하지만 오늘 또 새로운 거 또 미국의 드론 같은 느낌이 드는 중국 종목을 좀 공부해 보시죠. 미국의 드론 같은 느낌이란 어떤 느낌이실까요? 급등 패턴이 나올 것 같은. 이게 시진핑이 네. 결론은 뭐예요? 경제에서 실패해갖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심각해서 그 실각했다느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뭐예요? 성장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래서 내수 경기로 다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중국의 건설, 시멘트, 교통 관련된 종목이 지금 이틀 전부터 난리예요. 요게입니다. 네. 중국은 10%가 상한가거든요. 여기 중국 교통건설이 어저께 상한가 치고 오늘 상한가 치고 윗골이 달리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초기 파동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얘가 상한가를 외쳤지 여기 군집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는 중국 전력 건설은 상한가 3번 지금 치고 나가요. 얘는 단가가 싸서 그래요. 4위안, 5위안. 요거는 좀 10위안. 요 위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상해 터널 공정이라고 하는 종목도 상한가 쳤다 윗골이 달려요. 그리고 노안 환경 에너지도 상한가 쳤다 윗골이 달리고 그 다음에 중철 고신이 얘가 갭 상한가 3번 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시멘트, 헤라 시멘트가 상한가 치고 윗골이 달려요. 이게 다 뭐냐? 건설, 시멘트 다 지금 건설 다 망했다고 그러고 뭐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수 경제 성장률을 건드리고 일장주 살리는 거는 도로, 아파트 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시멘트 주식이 갑자기 에너지가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뭐 반도체 화웨이 뭐 이렇게 막 첨단 보잖아요. 나는 이 건설 시멘트 보겠습니다. 건설 시멘트 관련 주가 중국 증시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초기 파동 같아요. 제가 페러제 테크놀로지를 60센트 할 때 더블 보입니다 했던 것 같이 60센트, 70센트가 지금 요 종목 같아요. 중국 교통건설. 초기 파동. 예, 초기 파동. 이게 장기적으로 급락했다가 벌써 갭상한가 치는 게 나와야 되고요. 군집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딱 그 10월 달까지 중국이 선택한 전략이 가장 우선순위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갖다 여기서 실각 에너지 뺏긴 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진핑의 전략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중국 교통건설이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갭상한가 3번 친 건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라 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 주식. 요거 2가지만 샘플링하고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그 드론 관련주 같이 한번 계속 연속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이 군집 현상이 계속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연결해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 대표님? 없습니다. 이건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에 우리나라가 아파트 건설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중국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권의 신뢰도로는 일자 창출의 국면 전환 이게 중국 본토 증시거든요. 네. 본토 증시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ETF 아이디어도 주시는데 포스코 ETF,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해서 매매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략은 유효한 걸까요, 대표님? 유효한데
거기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엠텍은 매도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단기 너무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텔레온. 포스코 스텔레온은 약간 좀 품절주예요. 거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래스카라든지 포스코 북극항로 해갖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스텔레온은 매수입니다. 그리고 ETF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또 그쪽은 또 전략을 또 세워보죠. 차별화 전략. 포스코 그룹주는 그래도 올 한해 수익률이 괜찮겠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저는 지금 가장 퇴직연금에서 원픽이 플러스 AC 포스코 ETF입니다. 이게 거의 40~50%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4,800원, 5,000 초입에 샀는데 지금 5,500원이거든요. 네. 한 10% 정도 움직였어요. 한 40% 정도, 한 7,000원 갈 때까지 추세로는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